안녕하십니까. 정선군 남면에서 올라온 남기영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처음이고요. 저는 이제 정선으로 귀농한 지 7년차 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저는 유기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기농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또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었고요. 그냥 뭐 어릴 때 시골에 그 뭐 저 외갓집에 조금 놀러 간 거 외에는 뭐 시골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이끌려서 시골에 귀농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또 살면서 뭐 살기 위해서 유기농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살기 위해서 그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제 이제 귀농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까 조금 실수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귀농 전에는 그 서울에서 나름 이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뭐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요. 대학 다닐 때는 대학원에서는 이제 건축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그냥 그거로 밥 벌어먹고 살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실도 하고 학원도 하고 뭐 그 광고 대행사 이런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좀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도 해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 그 가지 수로 따지면 한 10가지 정도 될 겁니다. 뭐 그냥 잘 되더라고요. 저는 잘 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잘 돼서 이제 사업을 좀 쭉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생겼죠.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적 장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사업을 하면은 막 잘 되고 뭐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고 돈도 벌고 하니까 막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참 재밌는데, 집에 들어오면 답답한 거예요. 뭐 사실 미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대책도 없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된다는 데 대한 지침 같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이게 뭐 참 어쨌든 그랬지만 뭐 내 새끼인데 내가 잘 키워야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사업을 할 때의 방법으로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뭐 복지가 좀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제가 좋은 시설을 좀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뭐 재단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사업을 하면 좀 서두르기도 했죠. 막 그렇게 빨리.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30대 중반쯤이었는데 40대 초반쯤 되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좀 건방지고 참 철없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내한테 아이를 다 맡겨놓고 저는 바깥에 돈 번답시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내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병이 맨 처음에는 그 갑상선암, 그러다가 한 2년 반쯤 뒤에는 유방암, 그러다가 또 한 2년쯤 뭐 1년 반인가 2년쯤 뒤에는 그 정확하게 뭐 그건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 뭐 자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환장을 하게 된 거더라고. 그냥 솔직히 그 시샘말로 하면은. 일단 사람 그 가정이라는 게 아내가 무너지면 바깥도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그 고민이라는 게 딱 박혀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도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캐나다 이민을 가보려고요. 완전 현지 생활처럼 살라고 한 100일 정도, 107일인가 그 정도를 갖다가 캐나다 가서 집을 갖다가 임대를 얻고 그냥 살았습니다. 집을 임대를 얻고 그냥 거기서 현지인하고 똑같이 현지인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영어도 모르는 애가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하이 뭐 헬로우 해가면서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래서 여기 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참 안 된 게 그쪽에서 아이 때문에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국민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학교 갈 때 뭐 선생, 보조 선생을 둘이나 붙여야 되고 학교 통학 뭐 출퇴근 시켜야 되고 학교를 갔다가 또 나이가 들고 병 걸리고 한 병 비용을 정부에 다 대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당신한테 이렇게 갑자기 온 기여도가 별로 없는 당신한테 하느냐,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장애에 대한 벽,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절감을 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내가 또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선배님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의사 선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야, 솔직하게 말씀드리,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다 낫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은 현대의학으로는 좀 연장을 시키고 바로 보이는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힘들다. 생활 전반적인 걸 다 바꿔라. 지금 네가 살던 방식에. 뭐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이걸 먹었으면 그걸 먹지 말고 이걸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싹 다 바꾸라는 거예요. 공기도 바꾸고. 결국 그 얘기 균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서울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주변에 그 얘기만 딱 듣고 급작스럽게 솔직히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바로 귀농을 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 봤고요. 뭐 제주도 하여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다 돌아다녀 보다가 제 인연이 닿은 데가 정선군 남면 광덕이었습니다. 거기를 간 이유는 거긴 지금도 하루에 버스가 2대밖에 안 들어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출퇴근이죠, 쉽게. 그리고 길이 가수리로 끝에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이사를 갔을 때, 사람들이 저희를 굉장히 반겨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반겨주는 이면에는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듣기로는 한 30년 정도가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에. 외지에서는. 근처에 있는 선평 이런 데서는 들어왔지만, 외지 서울이나 이렇게 완전 도를 떠나서 들어온 거는 거의 전무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서 보니까 전무했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거 이제 들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먹거리들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 도시 생활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아주 신선한 먹거리 같이 느껴졌어요. 바로 밭에서 따서 가져오는 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다 하고 참 많이 잘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그쪽에 이사를 들어갔거든요.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애가 학교를 가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학교 버스, 차를 갖다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보면 밭에다 뭘 잔뜩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인사하려고 문을 열으니까 냄새가 확 나서 문을 닫았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제초제고 살충제고 이런 것들이었더라고요. 야, 이거 주시는 음식이 참 고맙긴 고맙지만 먹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주도도 이사를 가려고 땅을 사놨었는데 거기 이제 밀감밭 보기가 좋아서 고기를 딱 샀는데, 저희 외삼촌이 보고는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성한 사람도 여기 가면 저 약 때문에 병 걸리는데 아픈 마누라 데리고 가서 그거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주도도 저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약을 막 쳐져 있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들이 주시는 걸 갖다 이제 그때부터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별로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텃밭 농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었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거니까 50그루 정도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마토가. 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토마토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는 먹는데 저희 식구 3명이서 먹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갖다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집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을 자주 갔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감자 박스에다가 토마토를 빨갛게 익힌 토마토를 따가지고 서울로 가져가서 지인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말짱해 보이는데 몇 개만 들으면 안에가 다 눌려서 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이거 참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위에 것만 건져서 이제 드렸는데 아 그분들이 참 맛있다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어차피 시골 갔는데 야 토마토 진짜 너무 맛있다. 너희가 한 팔아보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시골에 간 목적 중에 하나가 집사람의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제 아이의 어떤 미래 문제, 사실 그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좀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냥 얹혀 사는 삶 말고, 기생하는 삶 말고 자기 나름만큼의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저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뭐 최종 목적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균형의 목적이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경쟁력이 아주 낙후되고 교통도 참 멀리 떨어진 거기 이제 들어간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가 나 이후에도 제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든 벌고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농원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아이도 좀 이렇게 면역이 좀 떨어지고 집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살기 위해서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집사님께서는 유기농 농자재 가끔 쓰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처음엔 몰라서 안 썼고 나중에는 그것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이든 뭐든 간에 무한대로 치면 된다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 어떤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에 얼마를 쳐라, 뭐 100평에 얼마를 쳐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뭐 지어 보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치기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보면 벌레가 있으면 오늘 쳤는데 또 내일 다음날 보면 또 벌레 있으면 또 치게 되는 거고요.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저는 뭐 어쨌든 그래서 그쪽은 그냥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뭐 그냥 혼자서 농업 기술센터 가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책도 좀 보고 뭐 아까 말한 자담의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그분이 이제 기술센터 가서 교육받으면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좀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하게 된 이제 사실 그 배경이고 이유가 된 거죠.